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경우 약을 증량하였으나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유리하게 감정되었으며 주요 우울 장애로 판단되었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법 2023 가단 238-251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2년 8월 19일경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그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F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1 또는 2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 주요 우울 장애에서 주요 우울 사파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 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사망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1959년생 여자로 1986년경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의 딸인 원고와 아들 H를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00년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러던 중 2015년 8월경 H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5월 30일경부터 아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평균 2주에 1회씩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이 진료 초반에 음주, 아들에 대한 애도, 불면 등을 호소하자 우리 병원 담당 의사는 망인을 중등도 우울증 사파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 5mg과 로라제팜 0.5mg을 처방하였고, 2016년 7월경에는 다른 항우울제인 듀로섹틴 30mg을 처방하였습니다. 망인은 2016년 11월 19일경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다가 한동안 치료를 중단하였고, 2018년 12월 5일경에 다시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20년 3월경 망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20년 8월 14일경 망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을 무고하여 2021년 10월경부터 무고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항우울제 머타자핀을 30mg까지 증량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고, 망인은 2020년 8월경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2022년 4월경부터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낮에도 약을 복용하여야 잠이 드는 상태에 이르렀고, 2022년 5월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2022년 8월 4일경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우울, 불안 증세가 지속되었고, 담당 의사는 중등도 우울 사파로 진단하였습니다. 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J는 아이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 K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결과 망인이 사망 즈음에 ICD 기준 우울 에피소드가 중등도 수준에서 더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병으로 인해 선택한 일련의 행동이 현실 혹은 성숙한 성인의 행동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즉 마음으로 고려 중인 일련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판단 능력이 손상된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